안녕하세요. 이직저직 취업학교의 신재입니다.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 오늘은 8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중에 주제는 자소서 작성 포인트와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자기소개서 각 문항마다 주로 질문을 하는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자소를 쓰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과 또 오늘은 똑같은 이야기도 똑같은 소재라도 스토리텔링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면 글을 읽는 인사 담당자나 현업 팀장님들이 조금 더 차별화되고 또 재미있게 또 긍정적으로 자소를 여러분들 평가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소서 작성 포인트 크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뭐 지원동기 입사업 포부 가장 기업들이 많이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했죠. 뭐 20개 대표 기업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물어보는 질문이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뭐 경력 사원도 아니고 이제 뭐 회사 생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동기 입사업 포부를 과연 어떻게 잘 쓸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여러분들 세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주면 좋은데요. 첫 번째 직무를 선택한 이유. 자, 직무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 직무 분석이 일단 철저히 돼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직무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나의 흥미, 적성 또는 성격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맞는 직무 역량과 그죠? 일치하는 예, 일치점을 찾아서 그거를 경험이나 활동과 관련지어서 기술하면 가장 효과적이다. 뭐 경험 활동이 없으면 전공도 제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전공 지식. 뭐 역량이란 것 중에 지식과 기술 제가 태도라고 했는데 지식이 사실은 전공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뭐 이공대생들은 이제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공을 필요하다면 활용해도 된다. 두 번째, 회사를 선택한 이유. 왜 우리 회사? 똑같이 마케팅, 똑같이 개발, 똑같이 뭐 생산관리, 똑같이 영업을 하더라도 굳이 우리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이유를 궁금해 하겠죠, 회사에서. 특히나 이건 뭐 1위인 회사, 그 업종에, 그 업계에서 1위인 회사들은 뭐, 당연히 우리가 제일 잘 나가고, 제일 뭐 좋은 회사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혹시라도 2위, 3위, 그죠? 또 그 이하에 해당되는 회사에 지원할 때는 왜 굳이 우리 회사 더 좋은 회사 있는데, 1, 2위 업체인데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냐 물어보기가 더 쉬워요. 이거 면접 때도 굉장히 중요한 또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하는 것이 좋으냐? 예, 뭐 회사의 인재상, 또는 조직 문화의 특성, 회사 주력 사업 등이 나와 잘 맞는 부분, 관련지어서 저희 여기서 이제 회사의 강점과 관련지어서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이런 이제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회사의 강점과 관련지어서 기술하면 효과적이다. 또 나랑 일치되는 부분,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어떤 전공이나 뭐 내가 특별히 갖고 있는 자격증 등과 관련지어야 되겠죠, 그죠? 네. 회사의 강점이 인재상에 있을 수도 있고 조직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 자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로 진출하고자 하는 아직은 진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 새로 하려고 하는 혹시라도 그 기사에 있다고 하면은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소개 쓴다면은 회사에서 되게 기특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고 있네. 우리 회사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인데. 아시겠죠? 자, 뭐 다음으로 입사 후 5년, 10년 미래 이제 입사 후 포부로 물어본 질문 가장 제가 애매한 질문이라고 그랬죠. 너무 이걸 가지고 막 잘 쓰려고 하실 필요도 없다고 그랬죠. 사실은 그냥 뭐 무난하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경력 연차나 직급에 따라서 어떤 일을 주로 이제 하게 되는지 그걸 좀 뭐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인터넷 통해서 그런 정보를 좀 얻어서 직무 역량과 역할을 기준을 기술하면 효과적이다. 대략 내가 뭐 대리 정도 됐을 때는 3, 4년 정도 돼서 대리 됐을 때는 뭐 김대리 하면은 뭐 이런 거는 제일 빠삭한 뭐 대리가 되겠다. 뭐 또 과장이나 뭐 팀장이 됐을 때는 내가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뭐 수평적인 리더십 또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난 팀장 우리 회사에서 귀사에서 가장 서번트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뭐 직원이 되겠다. 뭐 이 정도 언급하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건 정답도 없고 굉장히 포부를 잘 쓰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라.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원 동기나 입사업 후보를 작성하시면 좋고요. 다음으로 직무 역량이나 경험, 직무 경험 관련된 질문을 또 받았을 때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예, 먼저 직무 분석. 당연히 직무와 관련된 질문은 직무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직무 분석. 철저히.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회사 사이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직무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잘 설명하고 또 뭐 그 해당 팀의 팀원들의 인터뷰도 있고요. 뭐 유튜브에도 요즘엔 또 있겠죠. 뭐 여기 제가 쓰지 않은 유튜브. 유튜브에도 이런 공식적으로 뭐 그 자기네 회사 예, 직원들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직무에 대한 이야기. 며칠 전에 제 지금 학교 다니는 청소년의 제 아이도 예,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예. 뭐 라면 관련된 이야기를 저랑 하다가 딱 봤더니 어떤 유명한 회사 라면 만드는 회사에서 그 신제품 라면 개발하는데 어, 있었던 스토리 마케팅 팀 여러분들이 나오면서 막 재밌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겠죠. 뭐 NCS ncs.go.kr 제가 공기업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한 거죠. NCS 사이트엔 직무별로 기본적인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약간 좀 일반적인 것들이라 뭐 개별 회사에 특화된 직무 세부적인 정보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이제 여러분 직무에 대해 모를 때는 NCS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뭐 인맥 찬스 이건 여러분 차별화 가져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거죠. 주변에 제발 뭐 명절 때 아니면 뭐 가족 결혼식 그런 때 좀 귀찮아하지 말고 가서 그죠? 사회생활 한 4년, 5년, 뭐 한 10년 정도 한 분들 사촌 형이나 뭐 선배들 있으면은 좀 물어봐요. 뭐 그 직무 내가 지금 이번에 그쪽 관심이 있는데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인데 도대체 그 직무는 뭘 잘해야 좋냐? 어떤 일을 하는 거냐? 그런 거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직무와 주력 사업을 또 연관 짓는 겁니다. 이제 회사에 여러분들이 사업 내용을 제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랬죠. 도대체 무슨 상품이 잘 팔리고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또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지 또 뭐 기술 어떤 기술을 주로 적용해서 또 제품을 만드는지 그런 것들과 또 여러분들 직무를 연관지어서 자소서에서 또 써주면 좋겠죠.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을 좀 더 구체화된 그 이야기를 이제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는 뜻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스토리에 직무 관련된 지식 기술 제가 뭐 K 지식, knowledge, 기술, 스킬, 뭐 적성, 뭐 성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나면 가장 효과적이다. 하나의 스토리. 오늘 이제 스토리텔링 제가 이제 뒤에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딱 하나 원투원 1대1로 막 이렇게 쓰다 보면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소개 쓸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죠. 글자 수 제한도 있고 질문 문항이 두세 개밖에 질문 자체가 두세 개밖에 안 되는 회사도 있고 막 대여섯 개 물어보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또 짧게 써야 될 땐 더 종합적으로 나의 지원자로서 특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예, 유기적으로 좀 자소서를 써야 되겠죠. 하나의 특성, 강점만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죠? 예. 자, 다음으로 성격 장단점에 대한 질문. 굉장히 고전적이고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질문이죠. 예전에는 이게 거의 기본형 대부분 회사가 물어보는 질문이었지만 요즘에는 뭐 직무 관련된 역량이나 경험 등 또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물어본 질문이 되다 보니까 이건 요즘에 성격 장단점 물어보지 않는 회사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항상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자, 장단점을 같이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장점을 먼저 순서도 간혹 이걸 단점을 먼저 쓰거나 또 막 전체 분량 중에 한 6, 70% 단점을 쓰고 장점을 짧게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후광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죠. 뭐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또 높게 평가하는 회사나 뭐 인사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를 때는 예,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좀 더 유리한 측면으로 뭔가 해나가야 돼. 그래서 장점을 먼저 기술하고 또 비율도 장단점이 전체 100이라고 하면은 장점을 한 70, 최소한 6, 70% 비중 있게 써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제가 그냥 개인의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봐도 가능하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장점을
쓰는 게 좋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던 거죠. 여러분들 이게 또 질문 키워드 이게 안 써 있으면 직무와 관련 지어서 직무와 관련된 이런 식으로 안 써 있으면 또 그냥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의 장점, 단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영업사원, 영업직에 지원했는데 본인이 뭐 그러면 친화력이나 그죠? 대인관계, 리더십, 적극성, 진취성 그런 이제 장점을 언급하면 좋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직무에 따라서 장단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뭐 회계 관련된 거, 아니 안전 관련된 직무, 뭐 아니면 품질 관리. 그러면 되게 꼼꼼함, 그죠? 그런 예리함 그런 것들을 또 강조하면 굉장히 또 가점을 받을 수 있겠죠.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실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성격의 장단점 물어본 나에 대한 거니까, 나의 인성적인 거를 얘기할 때는 스스로 규정을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기술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나는 되게 꼼꼼하다. 나는 되게 친화력이 좋다. 근데 여러분들 지원자 치고 뭐 그렇게 자기 장점을 확신을 가지고 쓰지 않는 친구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회사에서 그걸 그대로 다 믿어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스스로 성격을 나는 이렇다, 나는 저런 성격이다, 이런 장점이 있다 규정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그런 설명, 그런 기술도 들어가지만 타인의 시각, 중요한 건 타인의 시각. 내 친구들이 나를 이렇다고 한다, 내 성격의 장점을. 내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부르시더니 너는 정말 굉장히 사려가 깊다. 너는 정말 다른 내가 제자들 중에서 너처럼 그렇게 뭐 깊이 있게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애는 처음 봤다. 뭐 이런 그런 거 하나 넣어주면은 그냥 굉장히 설득력 생기겠죠. 믿기가 더 쉽겠죠. 당연하죠. 또는 예화. 자기가 성격이 꼼꼼하다고 쓰면서 뭐 이제 뭐 자기가 동아리에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예. 자기가 이제 성격이 꼼꼼하다고 쓸 때는 내가 뭐 여행을 갔 친구들과 여행 갔을 때 그런 꼼꼼함을 들어준 사례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내가 활동할 때 뭐 그런 사례, 공모전을 했을 때 또 나의 꼼꼼함을 보여줄 사례 그런 식으로 예화를 넣어주면 짧게라도 그럼 훨씬 더 또 객관적이고 또 더 신뢰가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단점. 여러분들 성격에 그냥 성격에 대해서 써라 할 때는 장점만 얘기해도 되는데 단점을 꼭 찍어서 물어볼 때가 있겠죠. 성격의 장단점 또 단점만을. 그랬을 때는 당연히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성찰적인 정말 좀 진실되고 겸허하게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기교는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고 회사나 직무와 관련돼서 치명적인 단점보다는 덜 치명적인 그런 단점을 쓰는 게 좋겠죠. 그건 약간 기교죠. 뭐 그건 거짓말은 아니잖아. 단점 꼭 몇 개 쓰라든지 뭐 무슨 단점은 꼭 써라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 성찰적인 태도와 함께 이제 지원된 직무에 너무 치명적이지 않은 그 직무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단점을 써주는 게 좋다. 예,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또 핵심 중에 핵심 마지막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도 똑같은 또 소재를 가지고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잘 이야기하면은 훨씬 더 이제 평가자가 자소서를 볼 때 집중할 수 있고 또 재미있고 또 아니면은 더 신뢰가 가고 뭔가 긍정적인 지원자로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자꾸 느낌을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소개서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한 기법으로 스토리텔링 기법, 그 중에서 스타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 기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 것입니다. 아직은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4단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를 쓸 수 있어요. 스타 기법이라는 게 4가지. 그 스타, STAR. 처음 S겠죠. 시츄에이션, 상황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또 어떤 역할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태스크를 이제 여러분 태스크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어떤 상황이 또 있겠죠. 아까 앞에서 얘기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때 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액션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차별화가 더 일어나기 쉽겠죠. 경험 자체가 똑같다고 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절트 그 결과. 결과는 사실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공이면 제일 좋고 석세스 스토리면 좋은데
실패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 실패의 원인과 실패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하면 성실이 됐네요. 예, 성공이든 실패든 그게 중요하진 않다. 이왕이면 성공이면 좋지만 실패라도 당당하게 써라. 예, 그래서 이게 스타 기법이에요.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예, 그래서 자 실제로 제가 그러면 하나의 자소서를 스타 기법으로 적용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쓴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상에서 쓴 거예요. 혹시라도 뭐 어디서 발췌해온 거 아닙니다. 절대로 혹시라도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활용할 수도 있다는 뭐 뜻도 되겠죠. 빨리 활용하는 게 좋겠죠. 이거 나중에는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 8강 엄청 뜨면은 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자, 먼저 시츄에이션 상황입니다. 이 친구는 유통업에 관심이 많아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경험이 있어. 그래서 그걸 쓴 거예요. 뭐 지원 자체를 유통업에 했겠죠. 평소에 유통업에 관심이 많아서 3개월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경험이 있다. 제가 근무한 지점은 회사원들이 많이 온다. 특징을 또 똑같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택가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랑 또 뭐 아파트 근처 또 뭐 다세대 빌라 뭐 그런 쪽 다 조금씩 고객 성향이 다르겠죠. 이 친구는 이제 회사원들이 많은 아무래도 상업 지역, 지역에서 편의점에서 이제 일을 했나 봐요. 또 가까워서 경쟁사 배상도 돼. 벌써 이 경쟁사라는 키워드를 본 순간 이 평가자가 이 자소서를 읽는 분들이 어때요? 뭔가 긴장도 되면서 재미가 뭐 느껴지겠죠. 이런 게 있으면 꼭 빼놓지 않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무슨 C땡땡에서 근무했다, 뭐 G땡땡에서 근무했다 그것만 쓰고 바로 넘어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또 매출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래.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어도 알아도 안 쓸 수 있죠. 이거 뭐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그죠? 오히려 이러면 더 관심이 갈 수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 그런데 아르바이트 얼마나 오래 했을까? 3개월 동안 했다고 했는데, 뭐 기분 좋게 했을까? 신나게 즐겁게 했을까? 뭐 그런 궁금증을 이제 궁금증을 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맡은 역할과 태스크, 무슨 일을 했는지를 쓰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편의점 알바니까 좀 계산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 뭐 당연히 이런 분들 많겠죠. 막상 편의점에서 일을 이제 열심히 해봐, 업무에 적응이 되니까 내 사업체다. 예, 내가가 아니고 내 사업체라는 생각으로 주인 정신, 책임감을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낸 거죠. 판매 전략이나 고객 만족이나 고민까지 하게 됐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자소서를 쓰더라도 또 스토리텔링도 좋은데 이렇게 기업에서 실제로 쓰는 용어, 키워드를 부분적으로 뭐 이걸로 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요. 이런 키워드를 써주면 더 똑같은 이야기도 회사에서 좋게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 만족, 판매 전략, 뭐 영업 마케팅 쪽 지원하는 친구들 특히나 이런 키워드를 써주면 더 효과적이겠죠. 고민까지 하게 됐다. 그러니까 책임감 뭐 이런 걸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 적응이 되니 조금씩 고객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예, 고객들의 패턴. 이건 굉장히 마케팅 영업할 사람에게 중요한 자질이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고객 성향,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 이 친구는 오전에 근무를 했나요? 아침 일찍 매장에 오는 고객들은 단골이 많았다. 이제 회사 근처니까 일찍 출근한 분들이 편의점에서 아침 식사 대용식을 찾았대요. 예, 벌써 재미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큰 틀 위주로만 써버리면 여러분들 경험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경험이 한정되어 있게 소재는 여러분들 뭐 비슷해요. 취준생들 뭐 대학교 뭐 4년 동안 얼마나 그 색다른 소재 자체를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구체화된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친구는 똑같이 편의점에 일을 했지만 오전 근무를 했고 또 회사 근처에서 해서 아침 대용식을 찾는 분들이 고객 중에 많았대요. 그런 분들은 건강에 관심 많아 상품 그러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 보니까 뭔가 계산만 한 게 아니고 고객들을 좀 관찰을 한 거죠.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매장 청소도 좀 더 일찍 하고 건강에 관심 많고 이제 뭐 깔끔한 분들 또 건강 잘 챙기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장 청소도 좀 더 일찍 나서 하고 자주 오는 손님께 먼저 인사도 건넸다. 뭐 내가 한 방학 때 잠깐 두세 달 하고 말 거지만 주인 정신 가지고 인사를 먼저 건넸대요. 예. 또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웰빙 컨셉으로 나온 상품을 권유해드렸다. 예. 뭐, 예. 다 뭐 패스트푸드겠지만 이왕이면 굉장히 이 친구는 참
적극적이면서 센스 있다는 게 벌써 자소서에서 느껴져요. 그죠? 자, 마지막 결과 어떻게 썼을까요? 네. 그 결과 단골 손님 몇 분이 저희 매장이 친절하다고 소문을 내주셨다. 네. 아까 처음에 배경에서 뭐라고 경쟁사가 지금 가까운 곳에 경쟁사 매장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이 매장이 뭐 땡땡땡 매장 거기 알바생 되게 친절하다 소문까지 됐죠. 회사는 좋은 게 이제 이런 상권은 회사 한 건물에 막 직원들도 많고 그죠? 뭐 그럼 소문 내기가 좀 쉽겠죠. 예, 그래서 경쟁사 매장이 더 가까운 데서 근무하는 분도 사무실에 있는 분이 우리 매장을 온다. 친절한 금자씨, 예, 친절한 땡땡씨가 근무하는. 뭐 여러분들 여기서 뭐 자기 자랑 했어요. 그냥 어떤 상황을 그냥 묘사하고 있는데도 이 지원자의 지금 강점, 뭐 장점이 팍팍팍 보이죠. 뭐 주인정신, 책임정신, 적극성, 또 어떤 센스, 또 친절함. 자, 그래서 결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지금 결정적인 이야기 뭐냐? 마지막 근무, 이건 제가 좀 형광펜으로 할까요? 마지막 근무하는 날에 점장님께서 보수를 더 올려줄 테니 더 근무해달라. 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생, 어차피 뭐 정규직도 아닌데 그만둔다고 하니까 보수를 더 올려주겠다 할 정도면은 게임 끝난 거죠.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그죠? 점장님 입장에서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사장님이라고 하면 이 친구 뽑지 않겠습니까? 일단 서류 전형 무조건 통과시키지 않겠어요? 면접 보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직설적으로 뭔가 그냥 내가 뭘 열심히 했다, 잘했다, 뭐 최선을 다했다 이런 거보다 예, 약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거, 내 자랑을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팩트이지만 예, 계속 근무해달라. 뭐 이걸로서 이 친구가 그 매장에서 지난 뭐 몇 년 동안 일한 알바생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잘한 친구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서류 자기소개를 보는 평가자도 짐작하기가 쉽겠죠. 또 그렇게 믿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좀 겸손하게 대단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뭐 강조한 것도 기업에서 강조하는 요즘에 이게 제가 포인트라고 했죠. 그 직무 경험 실제 현장에서 죄송합니다. 펜을 지금 실제 현장에서 고객 만족도 나왔어요. 좋아요. 이런 단어를 자꾸 써주면 단순히 미소 짓는 것보다 여기 또 중요한 건 단순히 그냥 웃고 친절한 게 다가 아니고 고객 입장에서 편의를 고객 입장의 편의 편을 고민하는 자세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이 마지막에 깨달음 야 끝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보세요. 다 이제 다 보셨죠? 뭐 얼마나 이게 뭐 대단합니까? 엄청난 뭐 기교가 필요해요? 지금 전체 500자밖에 안 돼요. 500자면은 뭐 많은 분량 아니죠. 보통 많은 뭐 700자, 800자 뭐 그렇게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고 뭐 짧으면 한 3, 400자.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조화해서 또 어떤 체계적으로 똑같은 경험이나 소재도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훨씬 더 뛰어나고 또 면접을 보고 싶은 그러니까 서류 전형 지금 무조건 이제 합격 면접 한번 보고 판단해보고 싶다 뭐 이런 지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스타 기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전략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기소개서 자기 분석을 잘해서 좋은 소재를 찾아야 되고요. 또 그 소재는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나 또 회사 산업과 관련성 있는 이제 소재를 선택을 하는 게 좋고 그런 소재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또 나의 장점을 깨달음 무조건 뭘 했는지만 보여주지 말고 배움과 깨달음 그런 장점을 역량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보여주면 가장 멋지고 끝내주는 취업 합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소를 쓸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